자, 다음 작품은 나무도 바윗돌도 없은 매개 쫓인 가토리 안과라고 하는 사설시조입니다. 한글 해석을 좀 사설시조는 앞에서 좀 그랬었는데 사설시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2구 이상 길어집니다. 2구 이상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서민들의 서민적이죠. 서민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풍자하고 있고요. 그런데 웃기겠어요. 해학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는 모든 사설시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니까 모든 사설시조에 2구 이상, 최소 4글자, 최소 4글자 1구예요. 4글자니까 16글자 정도가 늘어났다는 내용이지. 서민적인 정서를 드러낸다, 현실을 비판 풍자한다, 해학적이다. 이건 모든 사설시의 공통점인 걸 알아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도 바윗돌도 없은 매해 해서 나무도 바윗돌도 없은 매라고 되어 있네요. 상대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또는 황폐한 상황이죠. 그래서 매개 쫓인 가토리 안과에서 위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험 상황 가토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매개 쫓인에서 매는 지금 까투리 암꽁이죠. 암꽁의 안과라고 해서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매개 쫓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위험 상황 넘버 2라고 해봅시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고 아주 그냥 폭력자에게 쫓기고 있는 가토리 안이라고 돼 있어요. 까투리예요. 암꽁이에요. 이거의 원뜻은 암꽁이라는 뜻인데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이런 거죠. 까투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토리라고 하는 것은 암꽁 바로 뭡니까? 시적 화자일까요? 그래서 요거는 가토리안 내면적인 정서입니다. 까투리가 아니라 내적 정서를 추론해 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높아지겠죠. 이런 암꽁의 마음과 여기 시적 화자는 마지막에 나타나죠. 님 여인 내 아니야라고 해서 님과 이별을 한 거예요. 죽어서 이별한 거겠죠. 당황과 두려움인데 요거는 세 번째로 요거는 화자와 동일시 되는 거죠. 화자와 동일시 되는 매개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가토리 안과 이제 중장이 좀 길어요. 길어서 웃긴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또 다른 어떤 심정을 나타내고 있을까? 이제 뱃사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투리가 첫 번째 나와요. 까투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도사공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래서 시적 화자 동일시 되는 비교되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까투리 안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싫은데 노도 잃고 탓도 잃고 라고 해서 대천바다 한가운데 넓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는 넓은 바다 망망대해겠죠. 넓은 바다에서 나중에 이제 넓은 바다가 아주 으스스한 공간으로 바뀌겠지. 노도 잃고 닷도 잃고 해서 요거 위험 상황입니다. 요것도 위험 상황. 요거 3인가요? 그 다음에 용청도 끊고 돛대도 걷고 요것도 위험 상황 퉁쳐서 4라고 합시다.
위험 상황이 계속 열거되고 있네요.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해서 계속 세모 물결 치고 뒤섞여 잦아진 날에라고 하는 거죠. 요 날까지 갈 길은 천리만리 남은디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번호로 매겨두면 3, 4, 5 위험 상황은 6, 7,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이는 장면에서만 8번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잦아진 날에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갈 길은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번호를 이렇게 다 매기지 않더라도 지금 요 중장 부분에서도 요 뒤에도 더 있어요. 위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위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 상황 계속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도사공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배를 몰고 가는 도사공의 마음에 관련된 거겠죠. 이건요. 위험 상황이 계속돼서 도사공의 어떤 당황과 두려움과 관련이 되는 거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이거 열거법이고요. 굉장히 길게 길어지는 열거법이죠.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과장적이고요. 네, 과장적이고 그러니까 좀 웃기기는 해요. 열거법 과장적이다. 도사공 저 뒤에 있어요. 도사공의 당황과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투리, 두 번째는 도사공. 그래서 이 도사공은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겠죠. 네, 시적 화자와 비교되는 대상인데 화자와 동일시 되거나 또는 비교 대상이에요. 왜 동일시 되거나 비교 대상일까?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시적 화자와 같은 겁니다. 시적 화자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서라는 뜻이에요. 같은 정서이거나 아니면 시적 화자가 더 심하거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번호 붙일 필요는 없는데 보기 좋게 정리한 거고 또 가보겠습니다. 사서시조는 좀 표현이 많죠. 그래서 잘 갈무리해서 줄여서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다음에 중장이 조금 더 나왔네요. 사면이 거머득 저뭇 천지정막 까치농을 떴난데 라고 해서 계속해서 위험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적을 만났죠. 한마디로 해가 사면이 거머득 천지정막 여기까지 보면은 천지가 적막하고 위험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위험 상황 아까 8번이었나 9번이요. 주위가 어두워져서 노을이 떴어요. 이제 해가 져서 붉게 까치 노을이 떴다. 이제 거의 해가 다 져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적을 만난 겁니다. 위험 상황 10번째로 간단히 줄여봅시다. 이렇게. 자,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적을 만난 건데 어떤 시련과 고난 위기겠죠. 그래서 수적을 만났다라고 하는 요 위험 상황까지는 시련과 고난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여기선. 그런데 그 도사공입니다. 도사공 앞에서도 체크한 것처럼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거나 앞에 체크했어요. 화자와 동일시되거나 또는 비교되는 대상, 정서적으로 비교되는 대상. 넘버 2, 넘버 1은 까투리. 여기에 딱 나오네요. 엊그제 님 여인에서 님 여인 요게 님과 이별이라고 되어 있네요. 별표 치고 이것이 화자의 상황이에요. 화자와의 상황, 이별을 한 건데 이별도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여의다라고 하면 줄여서 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프겠죠. 내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건데
어떤 내 슬픔과 당황스러움과 갑자기 님이 급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앞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서 쓴 거야. 어따가 가을하리요. 어따가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여기는 설의법 해서 시적화자의 정서 강조. 시적화자가 넘버원 1등이라고. 됐죠? 마무리하겠습니다.